최근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다들 보셨죠? 여기서 아주 이례적인 수준의 국빈 환대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방중 외교를 중심으로 세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정교한 줄타기 전략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요? 그것도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걸 생각하면 더더욱 궁금해지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 성대한 환대, 그 이면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먼저 중국이 보여줬다는 최고의 예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신호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시진핑 주석은 물론이고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가 총 출동한 겁니다. 공항 영접도 장관급이 직접 나왔고요. 이전 차관복급이 나왔던 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우죠. 게다가 새해 첫 국비비라는 상징성까지 부여했어요. 외교에서는 이런 의전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따뜻한 환대의 진짜 이유, 과연 뭘까요? 물론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단순한 우정 과시는 아닐 겁니다. 이 뒤에는요, 양국 각자의 아주 뚜렷하고 실용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한국은 지금 당장 시급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고요. 또 9년이나 이어진 한한령, 그러니까 한력 콘텐츠 제한 조치를 풀고 싶어 하죠. 반면에 중국의 속내는 좀 다릅니다. 일본을 견제하고 영내에서 자기 편을 확보하려는 목표가 훨씬 커요. 서로 원하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만의 광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북아 전체라는 거대한 체스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체스판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바로 북한이죠. 그리고 북한을 얘기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말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90%. 과거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가 바로 평양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후원자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까지 지원해주면서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만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외교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자 중국은 꽤 곤란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왜 한국 같은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을 압박하는 요인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머물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테러와 마약 밀매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중국의 글로벌 전략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한 한 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무려 80%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 라인에 수도꼭지를 틀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에너지 문제에 더해서 돈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이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인데요. 이 막대한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재정적인 타격도 엄청난 거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우리 뒷마당에서 중국이 영향력 키우는 거 더는 못 본다.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력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거죠. 자, 북한은 변하고 있고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현재 외교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이 시소 게임입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이 양쪽 끝에서 힘껏 누르고 있는데 한국은 그 한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주 영리한 2단계 외교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만나서 신뢰를 쌓고 한한령 해제 같은 실리를 챙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죠. 우리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전략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섬세한 줄타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 과연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